이혼 1년 만인 전처 안미소가 갑자기 한밤중에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트렌치코트가 살짝 미끄러져 내렸다. 검은 스타킹 차림이 드러났다. 예전에 내가 가장 좋아하던 차림이었는데, 하지만 전처는 나를 미워해야 할 텐데, 어떻게 스스로 찾아와 희생양이 되려는 걸까? 뭐 하는 거야? 난 정말 정숙한 사람이야. 나는 입술을 깨물며 침을 삼켰다. 이혼 후 1년 동안 연락 없이 각자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뭐지? 단순히 원나잇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함정을 파려는 건지? 이 1년 동안 나는 몸을 지켰다. 입맞춤도, 손잡기도, 할짝거림도 없이 바닥에 떨어진 트렌치코트를 주워 그녀에게 걸쳐주려 했다. 내가 성군은 아니지만 전쟁을 시작하려면 명분은 있어야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니 더욱 눈부신 풍경이 펼쳐졌다. 하얀 피부와 풍만한 몸매가 빛났다. 이러면 아직도 정숙하다고 할 수 있겠어? 전처가 몸을 돌리더니 40분 후에야 나는 총검을 거두었다. 이제 말해. 무슨 일이야? 머리맡에 기대어 품 안의 새처럼 조신해진 전처를 바라보았다. 어른들끼리 이 정도 희생을 했다면 분명히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냐는 뜻이었다. 단순한 원나잇이라면 내 같은 노쇠한 남자보다 신선한 상대를 찾았을 텐데. 그녀는 눈물이 맺힌 듯한 눈으로 나를 흘겨보더니 품에서 벗어나 거리를 두었다. 이제 와서 바지를 입고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아 씁쓸했다. 날 이렇게밖에 못 봐? 전처는 입술을 삐죽이며 화난 기색이었다. 아니면 남자친구 몇 명 만나고도 역시 내가 최고라 생각해서겠지. 그녀가 눈썹을 찌푸렸다. 준혁 씨, 왜 입이 여전히 그렇게 가벼운 거예요? 하하. 당신도 원래 이 가벼운 입맛에 반했잖아? 전처 안미소는 내 대학 동창으로 과월장이었다. 처음엔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후엔 서로 끌렸다. 그녀는 내 가벼운 입맛을 좋아했고 나는 그녀의. 됐어. 할 말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냥 가. 마음에 들면 다음에 또 보자. 밤이 깊어졌으니 난 자러 가야겠다. 그녀는 야른 입술을 깨물다가 망설이듯 말을 꺼냈다. 아버지께서 수술을 하셨어요. 기억에 문제가 생기신 것 같아요. 요즘 내내 당신이 어디 갔는지 찾으시네요. 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병이에요? 위중해요? 미소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재차 묻지 않고 말을 이었다. 장인어른이 우리 이혼 사실을 잊으신 건가요? 그럴 수도.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제게 맡기고 싶다는 거죠? 내 집은 5개 방의 거실 2개로 공간이 넉넉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미안함에 주저했다. 싫으시다면 말씀 안 하신 걸로. 나는 힐끔 웃었다. 그녀가 이렇게 찾아온 건 내가 빚진 걸 알기 때문이겠지만 차라리 솔직히 부탁했어도 받아들였을 거다. 지난날 내가 진 빚이 컸으니까. 나만 오면 괜찮다니까. 여자친구도 없이 매일 텅 빈 대저택에 돌아오니 쓸쓸하긴 했죠. 여주인이 생긴다면 분명 시끌벅적해질 테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고마워. 준혁. 그녀는 기쁨에 겨워했지만 난 곤란했죠. 1년 동안 운전을 안 했다가 하루아침에 2배로 하려니 머리가 아팠어요. 어영부영 끝내고 나니 그녀가 반짝이는 눈으로 요구사항을 내놓았죠. 내가 여기 들어와도 되지만 너 여자친구는 데려오지 마. 당분간 새로운 여자도 사귀면 안 돼. 난 흔쾌히 수락했어요. 애초에 새로운 여자를 사귈 생각도 없었죠. 전처와 동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예쁘고 내 요구를 잘 알아주는 미소와 함께라면 더 바랄 게 없었으니까요. 넌 남자친구 있어? 맞춰봐. 전처인 미소가 알쏭달쏭한 미소를 지었죠. 전처님. 날 삼자로 만들 생각은 말아요. 난 진지한 사람이니까.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꺼져. 다음날 미소는 안가의 장인어른과 함께 이사왔어요. 안가의 장인어른은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꽉 끌어안았죠. 준혁아, 어디 다녔니? 출장 갔었어? 왜 연락이 없었어?
내 아내가 너 생각하다가 살까지 빠졌다. 우리가 이미 이혼한 걸 잊으신 듯 했어요. 어른들께서는 성인들의 일을 모르시는 게 나을 때도 있죠. 출장 다녀온 김에 새 집을 마련해서 정리하는 대로 안가의 장인어른이랑 미소를 모시고 왔어요. 안가의 장인어른을 달래며 말했어요. 미소는 나를 보며 오케이 사인을 보냈죠. 너희 둘 아이는 언제 낳을 거야? 아빠, 우리 계획이 있어요. 내년에 낳을 거니까. 내년이면 또 내년이 찾아오겠죠. 안가의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만 버티면 각자 갈 길 가면 되니까요. 안 돼. 오늘 밤으로 정해. 아빠, 이 부녀는 나를 종자선수로 삼은 모양이에요. 내 말 들어. 눈 감기 전에 손주 얼굴 못 본다고? 안가의 장인어른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빠,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미소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대수술을 받으신 안가의 장인어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게 분명했죠. 미소야. 안가의 장인어른 말씀대로 합시다.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준혁, 내 아내 침실로 안아가라. 이렇게 빨리요? 아직 샤워도 안 했는데. 내 말 들어. 거역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미소를 번쩍 들어 올렸죠. 침실에 들어서자 대자리에 던져놓았어요. 내가 왔어. 미소야. 그녀가 발로 차려는 걸 잡아들여 입 맞추자 금세 힘이 빠졌어요. 한창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지려는 순간 허벅지 아래에서 핸드폰이 울렸다. 왜 그래? 미소? 준혁이 숨을 죽이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췄다. 미소 언니. 퇴근하면서 문 잠그다가 손이 끼었어요. 멍들었고 너무 아파요. 남자아이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 다쳤어. 기다려. 내가 바로 갈게. 미소의 얼굴에 평소 보기 드린 초조함이 번졌다. 그녀는 준혁을 밀치고 외투를 걸치며 허겁지겁 문을 향했다. 손 조금 다쳤다고 전화까지 할 일이냐? 준혁은 못마땅함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오량 이 자식. 미소를 단번에 정신 차리게 만드니 여전히 미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나 보군. 20대 초반에 고향 떠나 이 도시에서 혼자 산다는 애니까 따뜻하게 대해줘야지. 준혁은 속으로 미소에게 칭찬을 날리고 싶었다. 애들을 좋아하는 습관이 이렇게까지 발전한 건가? 직접 병원에 데려다 줄게. 나도 같이 가지. 도대체 어떤 녀석이길래 미소를 이렇게 들썩이게 하는지 궁금해졌다. 안 돼. 내가 오면 오해할 것 같아서. 준혁은 무죄를 주장하는 표정으로 서둘러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내 존재가 우량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건가?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었다. 우량이 대체 어떤 꽃미남인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미소가 택시에 오르자 준혁은 차를 몰아 뒤따랐다. 그녀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키 큰 남자애가 허둥지둥 뛰어왔다. 울먹이며 미소를 꽉 안는 모습이 마치 힘없는 막대기 같았다. 외모만큼은 어린 송아지처럼 생기긴 했지만 미소 언니, 손이 너무 아파요. 우량이 유치한 애교를 떨었다. 얘야, 울지 말고 언니가 불어줄게. 둘이 떨어지자 미소는 그의 손을 들어 입가에 대고 후후 불어주었다. 이 광경을 보니 준혁은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완전히 엄마가 아들 돌보는 분위기 아니냐? 잠시 후 우량이 방긋 웃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졌어요. 고마워요. 미소 언니. 다행이다. 집에 데려다 줄까? 아니요. 배고파요. 우리 처음 만난 식당 가면 안 될까요? 미소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택시를 갈아탄 뒤 준혁은 계속 미행했다. 어느 정도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은 그들의 모습이 훤히 보였다. 식사 도중 우량이 마술처럼 꽃다발을 꺼내 미소에게 건넸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받아든 뒤 우량의 폰 카메라를 향해 V사인을 취했다. 준혁은 차가운 웃음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미소 인연 진짜 잘도. 내가 여자친구 사귀는 건 못하게 하면서 자기는 막 놀아나? 담배 한 대를 피웠다. 화나서라기보다 그냥 가슴이 답답했다.
전처가 남자친구를 사귀든 말든 난 상관없어. 다만 내 과거처럼 되지만 않는다면 말이지. 사진 찍고 나서 전처는 꽃을 내려놓고 화장실을 갔다. 핸드폰은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우량이 그녀의 핸드폰을 들어 내게 전화를 걸었다. 서준혁 오빠. 미소 누나 전 남편 맞죠? 차 한 잔 들이키고 싶은 찌질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 밤 누나는 안 돌아갈 거니까 기다리지 마세요. 우량이 통화 중임을 알리는 신호음 속에서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 자식이 알릴 일은 아닐 텐데. 대놓고 싸움을 거는군. 너희들이 자주 말하는 그 밥맛 떨어지는 백수 우량 아니냐? 하하. 미소 누나는 절대 그런 말 안 했을거려? 오빠가 질투하는 거죠. 질투는 개뿌리. 시간 되면 한번 만나서 술 한잔 하죠. 아내 관리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네요. 우량은 내가 과거의 남자일 뿐. 미소의 미래는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며 계속 도발했다. 그래. 미소는 발바닥에 키스당하는 걸 가장 싫어하더라. 상대방이 잠시 침묵하자 나는 추가로 던졌다. 전 장인어른은 우리 집에 잘 지내고 계시냐? 나의 눈썹이 경련을 일으켰다. 전처가 이런 것까지 말했어? 제가 미소 누나한테 조언했어요. 오빠 집에서 신경 써주면 누나가 저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나는 이를 갈며 말했다. 이런 시발. 고맙구나. 하하. 별 말씀으려. 인천은 속이기도 쉽고 놀기도 좋죠. 오빠가 예전에 잘 가르쳐준 덕분이에요. 원래는 둘 사이가 어찌되든 상관없었는데. 이 새끼가 일부러 내 자존심을 짓밟으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토마토 소설에 나오는 한심한 삼남자처럼 SNS에 인처 자랑하며 남주를 빡치게 만드는 클리셰라면 난 역으로 선수를 칠 참이다. 전처 자랑을 잔뜩 올려서 이 자식의 간을 떨어뜨려주마. 카톡 친추하자. 자세히 얘기해보자고. 내가 먼저 부계정으로 신청을 했다. 그는 자신이 최후의 승자라고 생각하며 흔쾌히 수락했다. 누구랑 통화 중이야? 전처가 돌아왔는데도 우량은 일부러 전화를 끊지 않았다. 내가 다 듣게 하려는 수작이 분명했다. 아까 오빠가 전화해서 언제 돌아가냐고 물어보더라고. 누나, 오늘 밤 안 간대요. 의외로 전처는 화내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안 가도 되지. 오늘은 너랑 더 있자. 누나 최고. 우량의 SNS를 열었다. 화면 가득히 커플 자랑뿐이었다. 첫 만남 일제. 같이 저녁 먹은 둘째 날. 러브 영화 관람. 모든 허세 부리는 사진의 여주인공은 내 전처 안미소다. 3분 전. 그녀는 또 친구들에게 글을 올렸다. 사진은 안미소가 V자를 그리며 찍은 정면샷. 사진 속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흐릿하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술을 마셨다는 게 티가 났다. 그녀는 술만 조금이라도 마시면 항상 이렇다. 게다가 유호량은 글까지 올렸다. 오늘 밤. 우리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술로 분위기를 냈어요. 마침 그녀가 호텔에서 같이 묵자고 했네요. 히히. 나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 속까지 파고들었다. 유호량. 이 자식. 두고 보자. 차를 끌고 집에 돌아와 장인어른을 깨웠다. 안미소가 아직 안 들어왔다고 말했다. 내가 전화할게. 장인어른이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아버지. 왜 아직 안 주무세요? 목소리가 답답하게 들렸다. 방 안에 있는 모양이었다. 어디 있냐? 당장 들어오라고. 장인어른이 명령조로 말했다. 그들이 통화하는 동안 나는 다시 유호량의 친구들을 확인했다. 2분 전 올린 새 글이 보였다. 저랑 미소 누나 호텔 도착했어요. 제가 바닥에서 잘 거라고 했는데 누나가 안 된다고 하시네요. 심지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뒷모습 사진까지 올렸다. 유호량. 이건 참을 수 없어. 전. 친구 집에요. 아. 옷을 벗지 마. 뭐? 뭐를 벗지?
장인어른이 어리둥절해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당연히 옷을 벗는 거지. 문득 전처가 떠날 때가 생각났다. 아무것도 안 해요. 30분만 더 있으면 갈게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30분이면 모든 게 끝나겠지. 종이에 급히 몇 글자를 적어 장인어른에게 건넸다.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가족 관계 정리하겠다. 장인어른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그대로 전했다. 안미소는 평소 장인어른 말을 잘 들었는데 이번엔 통하지 않았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30분만요. 장인어른이 격한 기침을 하며 쓰러지는 척했다. 아이고, 머리가 어지러워. 죽을 것 같아.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희죽 웃었다. 장인어른의 연기가 꽤 그럴싸했다. 아버지, 금방 갈게요. 정말 오는 거예요. 미소 누나? 유오량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연하지. 통화가 끊겼다. 장인어른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하이파이브를 청했다. 손바닥을 맞추고 나니 이 할아버지가 과연 수술을 받았거나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정신이 맑고 사고가 명석한 평범한 노인이었다. 20분 후, 안미소가 집에 도착했다. 우리 둘 다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보자 미소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장희님 곁으로 달려갔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아. 준혁이 약을 먹여줘서 훨씬 나아졌다. 고마워요. 미소가 고맙다고 말하며 전해졌어요. 고맙다고 말만 하고 끝이야? 나에게 눈을 흘리며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답해 달라는 거야? 우리 배고프니까 계란국수 좀 만들어줘. 그렇지. 아빠. 나는 서장희님을 보며 웃었어요. 그래. 나도 배가 고프다. 알겠어. 내가 만들게. 미소는 마지못해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끓이고 계란을 넣기 시작했어요. 미소의 어여쁜 뒷모습을 바라보며 난 살짝 웃었어요. 이제부터 내 반격이 시작될 거야. 살금살금 부엌으로 들어가 미소를 뒤에서 껴안았어요. 뭐 하는 거야? 움직이지 마. 아빠가 뒤에서 보고 계신다고. 우리가 가짜 부부라는 걸 알게 하고 싶지 않지? 미소의 몸에 서리던 경계심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널 이렇게 안고 있으면 좋아.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미소는 국수 삶을 새도 없이 내 품에 있었어요. 난 살짝 고개를 들어 부엌에 새로 설치한 소형 카메라를 향해 V사인을 날렸어요. 미소가 화가 날 것 같아서 그녀를 풀어주자 그녀는 부엌 조리대를 잡아 간신히 균형을 잡았어요. 뒤돌아 날 향해 원망 섞인 눈길을 던지더군요. 침실로 들어가 영상에서 내 가장 멋진 포즈의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사진에는 미소의 프로필 얼굴과 내가 환하게 웃는 정면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SNS에 올릴 글을 적었어요. 미소의 느낌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예요. 특히 안아줄 때가 가장 좋아요. 말만 하는 어린애들은 절대 모를 거예요. 지금 미소가 야식으로 건강한 음식 만들어주고 있다네요. 외식할 때 먹는 쓰레기 같은 음식보다 훨씬 낫죠. 올린 후에도 성이 차지 않아 한마디 더 추가했어요. 식사 후 소화시킨다고 같이 산책하자고 하던데. 아, 생각만 해도 행복해. 이 소식은 유오량에게만 공개되도록 설정했어요. 이번에 제대로 혼내줄 거야. 서장희님은 한 입도 먹지 않으시고 두 그릇의 국수를 모두 내가 해치웠어요. 아마 내가 밤새 힘을 쓸 것 같아서 배려해주신 모양이에요. 역시 서장희님은 믿을 만하시군요. 다 먹었으면 너희들 방에 들어가서 쉬어라. 젊은 사람들은 푹 자야지. 나 같은 노인은 나이가 들면 잠이 적어지더라.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라. 서장희님께서 슬쩍 수상한 미소를 지으시는 게 보였어요. 준혁, 이제 나랑 한 침대에서 잘 수 없어. 미소가 나를 밀어내며 말했어요. 왜? 이건 우리 집인데 내가 편한 대로 자면 되지. 좋아. 너는 침대에 눕고 나는 바닥에 누울게. 그녀는 약간 화가 난 듯 침대에서 내려와 옷장 아래층에서 이불을 꺼냈다. 좋은데.
목소리 좀 작게 해줄래? 아버지 분명히 밖에서 엿듣고 계실 거야. 나는 입술에 손가락을 올려 묵시를 보내며 문 쪽을 가리켰다. 거실 불이 켜진 채 문 아래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럼 어쩌지? 내가 생각해봐. 안미소가 얼굴을 붉히며 나를 노려보았다. 좋아. 시작하자.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한 후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팔을 휘저어 가상의 박자를 맞추었다. 전처가 미간을 찌푸리더니 발로 나를 차 넘어뜨렸다. 이 사람 왜 이렇게 짜증나게 구는 거야? 걔 주둥이에서 상아가 나올 리 없지. 난 갑작스러운 공격에 아야. 아파. 여보 이러면 안 돼.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서준혁. 무슨 일이야? 문 밖에서 장인어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말로 엿듣고 있던 것이다. 괜찮아요. 따님이 너무 성급하게 구시더니 깜짝 놀랐어요. 조심하게. 신나게 놀아도 좋지만 젊은이들은 창의력을 발휘해야지. 장인어른이 진지한 어조로 조언했다. 분명 젊은 시절 꽤나 능숙한 분이셨을 듯. 그의 말에 나도 모르게 얼굴이 달아올랐다. 안미소는 이미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불로 머리를 가린 채였다. 항복을 선언한 그녀가 내 품에 기대었다. 준혁,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지? 불장난. 싫어. 그녀가 내 가슴을 치며 투정을 부렸다. 내가 만난 그 유호량이라는 남자애가 우리가 이러는 걸 알면 나한테 칼 들이대지 않을까? 전처가 잠시 고민하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다. 분명 그럴 거야. 근데 아직 그에게 답장 안 했어. 어떻게 생각해? 내게 물어? 그쪽이 널 잘 챙겨주는 것 같던데. 받아들이는 게 어때? 서준혁 이 나쁜 자식. 더는 너랑 말 안 할 거야. 장난이야. 내심 그녀가 누구와 함께하든 상관없었지만 단지 유호량 같은 찌질이와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밤이 아니길 바래. 자, 사진 한 장 찍자. 나중에 만나도 모른 척하지 말고. 내가 스마트폰을 들어 우리를 향해 셔터를 누르려 하자 그녀가 허둥댔다. 얼굴은 찍지 마. 뭐가 걱정이야? 찰칵 소리와 함께 셀카가 저장되었다. 비록 그녀가 얼굴을 가렸지만 유호량이라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한 구도였다. SNS에 올릴 문구를 작성했다. 전처와 함께한 저녁 러닝.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잠깐의 휴식 타임. 속으로 비웃었다. 유호량 자식. 나한테 덤비지 마. 근접한 위치에서 먼저 이득을 취한다는 말 알아? 하루에 2번씩 SNS 갱신하면 내놈 같은 찌질이는 저절로 도망갈 거야. 게시물을 올린 후 시간을 확인했다. 11시. 이 시간이면 이미 잠든 건가? 생각하며 일부러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새 게시물 올렸어요. 2분 후 다시 회수했다. 잘못 보냈어요. 다시 주무세요. 자고 있어도 반드시 깨우고 내 SNS를 확인하게 만들 테다. 한 번 쓱 다가내도 괜찮다고 해서 그를 한밤 내내 불안하게 만들어 잠을 설쳤죠. 하하. 미소가 욕실로 샤워하러 가자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금 산 가용 신호 차단기를 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량이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방해하려 해도 미소는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는 어쩔 수 없이 SNS를 쳐다보며 젠장. 어쩌지? 저 녀석이 내가 잡고 싶던 여자를 잡았다고? 라고 중얼거릴 수밖에 없죠. 피곤하면 잠이 오는 법. 눈을 뜨니 날이 밝았습니다. 미소는 이미 일어나 주방에서 아침을 데우고 있었어요. 뻔히 보이듯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돌린 거였죠. 어때요? 중요한 건 분위기 아닌가요? 우량이 열받는 얼굴을 상상하며 유튜브 쇼츠 만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하자 그녀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살짝 실수했지만 태연하게 하트 모양 접시에 해삼을 올려 사진을 찍었죠. 여자보다 더 예쁘게 차려놓네 라는 그녀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SNS에 인증샷을 올렸어요. 아내가 아침부터 해삼까지 잔뜩 챙겨주시네요. 행복은 제 것이에요. 도전할 사람?
이라며 오량을 향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한가하게 서류를 넘기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오량이 SNS 업데이트함이라며 2분 만에 삭제하는 패턴. 그의 게시물을 확인하니 똑같은 해삼 사진에 미소 누나가 특별히 사준 보양식 오늘 점심은 초호화 해산물 코스 라는 도발적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새끼가 손톱으로 책상을 탁탁 두드리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비서에게 매실음료를 사오게 하면서 은밀한 지시를 내렸죠. 오늘 안으로 반드시 오량의 자존심을 박살내고 말 테니까요. 산미가 도는 매실 주스 병뚜껑을 열고 변기에 반병을 쏟아부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바닥에 쓰러졌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빨리 도와줘. 소리치자 문 밖에서 대리는 비명을 듣고 즉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미소 씨? 준혁 오빠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해 보여요. 대리의 연기는 훌륭했고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다. 어디에 있어? 당장 갈게. 10분도 채 되지 않아 미소가 구급차보다 먼저 달려왔다. 나는 매실 주스 알레르기가 있다. 마시면 가벼운 경우 발진이 나고 심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미소의 허벅지에 머리를 얹은 채 그녀의 흐느낌을 들었다. 천천히 눈을 떠 말을 이었다. 미소야. 내가 죽으면 회사 지분을 모두 너에게 주마. 차 키와 사무실 열쇠를 꺼내들었다. 정말 죽는다면 기꺼이 주고 싶었다. 마음 한구석이 찔리는 듯했다. 대학 시절부터 결혼까지, 교복에서 웨딩드레스까지 함께한 사이였다. 창업 후 잦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던 어느 날, 아내가 유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냈던 그녀는 이별을 선언했다. 회사 지분 50%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헛소리 마. 미소가 나를 끌어안으며 입술을 덮었다. 두 줄기 눈물이 내 뺨을 적셨다. 오랫동안 안고 있던 그녀가 뒤돌아섰을 때 입가에 맺힌 미소를 보는 순간 의문이 들었다. 내가 죽으면 기뻐할 거라니? 미소야. 내가 죽거든 좋은 사람 만나 다시 결혼해. 그래. 근육질 미남이라도 만나볼까? 나를 놀리려는 말에 일부러 눈을 뒤집고 기절한 척했다. 구급차는 왜 이렇게 늦지? 다시 전화할게. 119 연락 말에 급히 눈을 떴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구급차 소식에 안도하는 찰나.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미소 대표님. 우량 씨가 넘어져 머리를 다쳐 기절했어요. 뭐라고? 바로 119에 연락해. 내가 갈게. 이 자식. 똑같은 수법을 써서 미소의 관심을 받으려는 거군. 하지만 미소가 나를 포기하려는 것 같아 불안해졌다. 그녀가 소파에 눕히려는 순간 허리를 꽉 잡아당겼다. 미소. 날 버리려는 거야? 너무 무서워. 죽을까 봐. 준혁이 입술을 깨물었다. 주먹을 꽉 쥐고는 날 한 대 패주고 싶은 듯이 노려봤다. 알겠어. 좀 더 같이 있어줄게.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유오량에게 연락했다. 지금 당장 갈 수 없어. 119 도착하면 내가 먼저 오량이 병원에 데려가죠. 전화를 끊자 그녀는 홀딱 웃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큰 남자가 아직도 어린애 같다니. 오량이 병원에서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것 같아 나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다. 휴. 이번엔 살짝 취한 정도라 큰일 나기 직전이었어. 고마워. 미소야. 내가 미소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이제 괜찮아 보이니 나 갈게. 미소가 짜증난 눈빛으로 날 흘겨보았다. 오량 보러 가는 거지? 내가 물으니 그녀는 수상선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같이 갈게. 거절은 받아들일 수 없어. 왜 따라와? 바래다 줄게. 병원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자 미소가 재빨리 내렸다. 이젠 괜찮으니 돌아가. 괜찮아. 같이 올라가자. 동생 안면이나 보고 올게. 매점에서 과일을 사던 나는 화환을 장만할까 고민했다. 오량의 쾌유를 빌며 말이다. 병실 문을 열자 오량이 미소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이 자식 전혀 이상 없잖아.
하지만 뒤따라 들어온 나를 보자 얼굴이 확 어두워졌다. 오는 길에 미소랑 머리 부딪혀서 즉사할지 말론 싸우다 왔어. 화환사는 곧 찾는다고 애먹었는데 말이지. 나는 우량의 침대 옆에 털썩 앉아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미소 언니, 저 사람 말투 왜 이리 독해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우량이 코에서 연기 나도록 화를 내자 미소가 날 호통쳤다. 준혁, 사과해. 나는 어깨를 으쓱였다. 싫어. 대신 물이라도 따라줄게. 뜨거운 물로 가득 채운 컵을 들이밀자. 그는 내 태도에 안심한 듯 승리자처럼 웃으며 입가에 댔다. 아, 뜨거워. 우량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다리에 흘린 뜨거운 물에 비명을 질렀다. 급하게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 뜨거우니까 조심하라고. 내가 무심하게 덧붙이자 미소가 이를 갈며 소리쳤다. 서준혁, 이제 끝까지 작정했구나. 이제 질렸어. 치료비는 내가 낼게. 됐지? 나는 히힝 웃었다. 그냥 걔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 그래. 방금까지 깡충거리던 거 보니 별일 아닌 모양이더라.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겠다. 아버지께서 집에서 기다리시잖아. 미소의 어깨를 감싸며 서가 어른 핑계를 대자 미소는 어쩔 수 없이 따라왔다. 미소 언니, 나 버리는 거야? 우량이 슬픈 표정을 지었다. 우량아, 그런 거 아니지만 집에 일이 생겨서 먼저 가야 해. 필요하면 전화해. 집에 무슨 일이랄 것도 없었다. 그냥 서가 어른이 나의 말을 듣고 우리에게 일찍 귀가하라고 한 거다. 돌아오는 길에 미소가 또 투덜댔다. 오늘 진짜 너무했어. 너무하다고? 저런 찌질이에게는 강하게 나가야 제 정신을 차린다. 이틀 후 주말에 우량이 퇴원했다. 미소가 근무 시간에 맞춰 데려온 모양이다. 찌질이는 SNS에 자랑글을 올렸다. 나는 댓글로 그날 아래쪽 대여서 벗겨지던 피부는 어때? 남기자 곧 삭제됐다. 퇴근 후 미소가 먼저 집에 가서 밥을 준비하라고 했다. 별일 없어서 일찍 들어갔는데 탁자 위 음식 대부분이 배달의 8인전으로 공짜로 얻은 거였다. 공짜는 안 먹으면 바보지. 1시간 후 미소가 돌아왔다. 뒤에는 우량까지 따라오고 있었다. 밥 먹으러 데려온 거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안미소, 무슨 뜻이야? 남 데려올 땐 나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놈만큼은 절대 용납 못한다. 준혁 오빠, 좀 너그럽게 대해주면 안 될까? 우량이가 퇴원해서 혼자 지내기 외로울까 봐 식사만 시켜주려고. 미소는 대체 천사인지 뭔지. 이를 악물고 웃으며 입을 다물었다. 준혁 형, 정말 싫으신가 봐요? 그러면 제가 가볼게요. 둘께 폐 안 끼치도록. 가려면 왜 발을 안 떼는 거야? 말없이 문을 열고 손짓했다. 미소가 얼굴을 붉혔다. 서준혁, 사람 데려왔는데 이게 무슨 행동이야? 오늘 우량이 가면 나도 간다. 철석 같은 결심이 보였다. 그럼 둘 다 나가. 가슴 속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내가 왜 가? 안 간다. 미소는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우량에게도 편하게 있으라고 손짓했다. 편하게 있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 우리 집처럼 생각하고. 나에게는 눈총을 날리며 어서 식기 좀 가져와. 배고파 죽겠다, 했다. 나는 미소를 가리키며 진짜 너무하네 하자 문이 열리며 노인이 등장했다. 시끄럽게 뭐야? 서가 어른이 모습을 드러내자 나의 입가에 차가운 웃음이 맺혔다. 괜찮아. 미소 동료가 밥 먹으러 왔는데 앉아서 같이 먹자. 어차피 남으면 걔에게 줄 거니까. 나는 머리를 굴리며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경호가 우량을 흘끗 쳐다보았다. 우량이 일어나며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아저씨 라고 인사했지만 경호는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제가 숟가락 하나 더 가져올게요. 내가 부엌으로 향하자 경호가 뒤따라왔다. 서준혁, 이 녀석 수상해 보이는데?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경호의 눈썰미는 여전히 날카로웠다. 지난번 미소가 밤새 안 들어온 게 이놈 때문이었어. 그게 이 자식이었어? 당장 혼내줘야지. 나는 깜짝 놀랐다. 평소 위험 있던 경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이야. 물론이죠. 영웅은 생각을 같이 하는 법. 우리는 탁자 위에서 하이파이브를 했다. 잘 봐라. 준혁. 오케이. 내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비장의 카드 사슴 벌꿀주를 꺼내들며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식사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소가 갑자기 메스꺼움을 호소하며 화장실로 뛰어갔다. 미소야. 괜찮아? 경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냥 속이 울렁거려서. 나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혹시 임신 아니야? 라고 물었다. 말도 안 돼. 아마 상한 걸 먹은 거겠지? 오량이 덧붙였다. 젊은이. 형부 말씀 못 들었어? 임신 이야기 하는 거라고. 오량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 네. 아버지. 그날 밤 말씀대로 피해만 했는데 이렇게 빨리 될까요? 나는 고개를 숙인 우량을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잘 먹고 잘 자는 게 복이지. 입만 살아서 뭐 하겠어? 이 자식 참. 우리의 대화에 우량은 입술을 깨물며 창백해진 얼굴로 물을 들이켰다. 아저씨. 아직도 모르시나요? 미소 누나랑 이 사람 1년 전에 이혼했어요. 지금은 가짜 부부 연기 중이에요. 나는 차분하게 그의 말이 끝나길 기다리며 경호의 표정을 관찰했다. 분명 전처가 이혼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정말이냐? 준혁? 경호가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우량이 안절부절 못하며 휴대폰에서 사진 하나를 꺼내들었다. 삼수. 정말이에요. 제가 미소 누나 이혼증을 직접 찍었어요. 둘은 진짜 이혼했어요. 오. 진짜 헤어졌구만. 다행이네. 다행이네. 안가 장인어른은 크게 화내지도 않고 날 힐끗 보지도 않았다. 고맙구만. 젊은이. 자네랑 한잔 하지. 네. 삼숙. 제가 원샷 할게요. 삼숙은 적당히 마시세요. 이호량은 승리한 미소를 지으며 사슴 문경주 잔을 들이켰다. 마시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속으로는 흐뭇해했다. 틈틈이 SNS에 올렸다. 미소 누나 아버지께 인정받았어요. 이혼 사실도 확인했으니 이제 그놈 끝났죠. 결혼식 청첩장 보내면 울면서 안 온다고 할까? 내가 새로 고침을 눌러 확인하고 댓글을 달았다. 헐. 가짜 술 많이 마셨네. 병신. 끝에 웃음 이모티콘을 붙였다. 유호량이 나를 향해 비웃으며 답글을 남겼다. 두고 보시지. 전 사위야. 어서 오량이 잔 채워라. 안가 장인어른이 나를 호통쳤다. 알겠습니다. 마지못해 일어나 유호량의 잔을 가득 채워주었다. 준혁 형. 정말 대인배시네요. 내가 굴욕감을 느끼는 걸 보더니 유호량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삼숙. 오늘 기분이 좋아서 세 잔을 올리겠습니다. 좋아. 좋아. 세 잔을 연거푸 마신 유호량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형부님. 제가 한마디 할게요. 슬프지 마세요. 앞으로 미소 누나는 제가 사랑해드릴 테니까요. 좋은 아내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화내는 대신 웃음을 지었다. 이건 사슴 정력주라서 남자에게 좋다네. 많이 마시게. 네네. 준혁 형. 이제 보니 좀 괜찮은 사람이네요. 하하. 안주는 거의 먹지도 못한 채 유호량은 우리에게 5잔째 마시게 되었다. 목욕하러 내려갈까? 마사지도 받고. 좋아요. 마사지 받을래요? 히히. 내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부축했다. 안가 장인어른도 와서 함께 도왔다. 우리는 눈길을 교환하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유호량을 사우나 센터에 데려다주고 그의 핸드폰으로 89, 640, 0001짜리 프리미엄 마사지 코스를 결제했다. 순수 마사지만 이제 됐다. 준혁.
넌 집에 가거라. 미소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안가 장인어른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내 속셈을 다 읽고 있는 듯 했다. 알겠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 전처 안미소가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소리쳤다. 우량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내 남자친구를 어떻게 할 것 같아? 나는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오늘 그녀가 그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내 정력주를 헛되이 쓰지 않았을 텐데. 마신 사슴주가 체내에서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벽 쪽으로 밀어붙였다. 그는 그냥 내 동생이야. 그래? 유우량 동생? 난 너보다 반살이나 어린데. 나도 내 동생이잖아. 뭐 하는 거야? 나. 녹봉주가 속에서 불타는 듯한 열기를 퍼뜨리자 정신이 흐려졌다. 시간을 확인하니 이쯤이면 우량이 마사지를 받기 시작했을 때다. 안미소가 고양이처럼 내 가슴에 매달렸다. 이제 걔는 행복하겠지. 내가 조금만 마셔도 흥분하는데. 그 자식은 그렇게 많이 마셨으니 더 난리 났을 거다. 과연 그는 마사지사에게. 한창이던 차에 삼촌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누군가 이 방에서 금전과 육체적 거래가 있다고 신고한 거였다. 뜻밖에도 그는 역으로 강간 시도 혐의를 뒤집었었다. 안미소야. 나 속이는 거지? 어제 장인어른이 수술했다는 병원을 조사해봤는데 전혀 기록이 없더라. 맞아. 아빤 아무 일도 없었고 기억상실증도 아니었어. 역시. 그럼 내가 이사와서 접근한 건 계획된 거였구나? 그래. 그럼 이번 해에 남자친구 몇 명이나 사귀었어? 그녀가 내 어깨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실증나. 내가 그렇게 가벼운 여자 같아? 올해는 단 한 명도 안 만졌다니깐. 내가 찬스 받은 거야? 이혼한 뒤로 한 통화도 없었잖아. 너무 서러워서 미칠 지경이었어.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가 5년을 바쳐준 남자가 성공했는데 왜 다른 여자들에게 금팔찌 차릴 기회를 넘겨주겠어? 안미소는 깨달음을 얻은 듯한 표정이었다. 혹시 내가 여자 만나면 내가 제3자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넌 완전 녹차 빈티지 아니야? 내가 말한 대로 난 유부녀잖아. 애들랑 비교할 수 있겠어? 아, 역시 안미소가 날 잘 알아. 나는 한숨을 쉬었다. 사실 나야말로 덫에 걸린 사냥감이었다. 한 달 뒤, 안미소가 진짜로 토하기 시작했다. 임신인 것 같아. 누구 거? 개 새끼. 우량이 거냐? 내가 비웃었다. 아직도 그 자식 이름을 꺼내? 걘 그냥 내 시험대였을 뿐이야. 그날 밤 아빠가 전화하지 않았어도 나는 바로 돌아올 참이었어. 내가 질투하는지 보려고 일부러 그랬던 거야. 이 바보야. 그럼 그만 하던 목소리는 일부러 들리게 했지. 걔 옷에 케첩이 묻어서 빨래해주려고 벗으라던 거였어. 내가 오해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너 나 몰래 따라다닌 거 다 알고 있었어. 아빠한테 전화하라고 한 것도 알지? SNS에서 강아지처럼 지저대던 것도 봤다니까? 하하. 전 남편님 참 재미있네. 근데 내가 질투하는 얼굴이 좋아. 젠장. 이 부녀는 정말 계획적이었어. 이렇게 큰 덫을 놓고 내가 스스로 걸려들게 만들다니. 화가 난 나는 그녀의 엉덩이를 세게 때렸다. 누가 누굴 못 이기겠어? 안가 집안에서 자던 장인어른이 갑자기 눈을 떴다. 히힛. 서준혁 오빠와 안미소는 서가에 함께 갔다가 경호를 만났어요. 찌질이 유호량도 거기 있었고 모두 그를 동생이라고 불렀죠.